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화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상암동 일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 개정의 시범운행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확산과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지하 역사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의 핵심 부품인 필터의 오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정해진 교체 주기가 아니더라도 자주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 인근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안 업무 보고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광역 급행철도 및 도시철도, 그 밖의 대중교통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의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추진 일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공기가 지연이 되거든요. 결국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도기본에서도 빨리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또한 신림선에만 유일하게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설계가 반영이 안 된 점을 지적하며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교통편의시설을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을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완공하기 전에 한번 좀 검진 좀 받아왔으면 싶은데. 한편 위례신도시 수건 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확정된 가운데 일정 지연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선 시공분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 공공상가 공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현안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관할 공공상가의 공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점포를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 취약계층 창업 등에 활용하자며 제안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저렴한 임대 기회를 좀 제공해서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할지 또 사회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설공단 산하에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든지 우리 자식이 수도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올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에서 그 승객이 타면 장애인 타면 기사가 운전원이 버튼 하나 눌러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 녹음 멘트를 하나 달아놓으시면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근 개편된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앱에 맞춰 홈페이지도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는 편리해서, 누군가는 취미로. 자전거는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유용한 교통수단인데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원석입니다. 여기는 동대문구 교통안전 체험장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를 통해 공공자전거 사용을 더 활성화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새싹 따릉이 도입으로 인해 만 15세 이상이었던 공공자전거 최소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연령층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소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안전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서울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 중 필요한 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필기와 안전한 출발, 멈추기, 수신호 등의 실기의 과정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필기 시험을 치른 후 실기 시험에 통과하면 이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환경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안전교육 인증제를 구체화해 인증제를 이수한 이용자에겐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우리에게 친숙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래서 더 방심하기도 쉬운 그런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 인증제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안전교육 인증 받으시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하세요. 앞으로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 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걷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